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에 당초 예산이 1,240억이었었어요. 그죠? 그 사회 추경 예산 해서 얼마였죠? 최종 예산이? 1,370억이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마지막 사회 추경 예산을 비교해 보면 증액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잘 잡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증액 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특성상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이 1,397억입니다. 그죠? 지난해 예. 당초 예산보다 12.7%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축산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가 지난해 145억에서 금년도에 177억, 22%가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큰 게 뭐가 있죠? 반려동물 보호센터. 보호센터 짓는 게 25억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런 것 그게 같습니다.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명도 좀 변경이 됐듯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떠한 예산 편성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죠. 예.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 기금 운영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이 100억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었죠? 저번 행감에서.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농업인 융자 지원을 58억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 연수 비용으로 3,520만 원을 지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해외 연수 그 비용을 이 경쟁력 제고 기금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 조례 이제 최초에 했을 때는 이제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업인 대상 수상한 분들한테는 거는 상패밖에 이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그거를 매년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 경쟁력 제고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그 수입이 그런 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자 수입이나 거기서 이제 해외 연수 비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거하고 조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때 이제 그룹식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자 부분으로. 네네. 융자 지원 이자래야 뭐 한 1년에 뭐 한 5,600, 5천이나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그거 가지고 요거를 해외 연수 자금을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이제 처음 계획할 때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 회계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좀 그쪽으로. 그래서 다른 거 이 기금에서 그냥 뭐 융자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뭐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이해를 예, 하겠는데 연수 비용을 꼭 거기서 빼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 문제는 없죠. 지금 좀 물론 이제 이자 수입이 과거에는 이제 뭐 1.5%였다가 지금은 이제 1%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 이자 부분으로는 충분히 충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 보면 이제 수입이 이제
54억 9천만 원이 있어요. 23년도 수입 부분이 54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회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수되는 겁니다. 회수되는 걸 지금 나가 있는 말씀하시는 걸 거죠? 다시 이제 회수. 그리고 회수되는 거는 54억 9천만 원이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해외 연수 비용으로 하는 게 58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융자 내년도에- 58억 하고 내년도엔 조성 기금이 3억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서 기금 조성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26억을 이제 평잔으로 맞춰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억 중에서 평잔을 한 20억, 30억 정도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예, 이 그쪽에는 평잔을 뭐 더 늘리거나 더 줄일 계획은 특별히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농산물 매입 자금을 갖다가 더 주게 되면은 더 줄일 더-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무슨 뭐 이제 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뭐 변경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는 그냥 58억 정도 그러면 선에서 순수히 전출금으로 시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적립하는 거는 매년 얼마나 좀 적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내년도는 없고요. 이제 올해까지만 지금 이제 2억 했고 그 전에는 이제 5에서 6억 정도를 해가지고 100억을 그러면은 이게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을 100억 선에서 그냥 맞추실 겁니까? 앞으로 더 늘리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50억이었을 때 100억을 늘릴 때 이제 그때 FTA가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에 이제 피해가 많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이나 이런 거 가서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이런 있지 않나 제고 생각됩니다. 기금은 사실은 조금 더 늘려놓고 충분히 운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로 네. 이제 시장이 결심 득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그 농업 정책과 55페이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명농업센터 이거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된 거죠? 2000년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죠? 아까 뭐 강정구 의원님께서 2022년도에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거 이제 뭐 여쭤보셔서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이거 1억 천이면 다 됩니까? 농업센터 운영비가? 사실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년도하고 너무 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이제 재산이 조금 뭐 깎여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이 생명농업센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붙어 있는 거죠? 예, 옆에 그 회랑 옆에 붙어 있는 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무인 이 경비 용역을 별도로 처음에 책정을 했었나 봐요? 네,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통합하기 이전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됐던 것들이라요. 이제 통합하면서 다시 전부 다 세콤을 같이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편제를. 이게 사실은 이원화 시키는 거하고 하던데 추가로 하는 거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이거 농민 기본소득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 업무보고 시간 뭐 이런 때 일부 예산안 심의 때도 좀 일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농민 기본소득은 뭐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당초에 이제 180억을 편성했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인원도 좀 줄고 해서 내년도에 138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먼저 이제 초기에 농민 기본소득을 편성을 해서 사업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금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급 금액에 비해서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138억 원의 기본소득비를 골고루 농민분들한테 배분을 하면서 여기에 쏟아붓는 운영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실질적으로는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많은 게 이제 행정 보조 인력. 그러니까 네. 행정 보조 인력이 초창기에 선정하고 체계화할 때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선정도 다 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추가로 선정이 되거나 탈락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하는 데 있어 행정 인력이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초창기에 최초에 이거를 체계화할 때에 그 행정 인력들이 계속 이렇게 더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기본소득 사업 사무 관리비 같은 것도 오히려 훨씬 늘었잖아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그렇죠? 다른 거야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거니까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통계목이 맞죠? 이제 그 이제 위로 올라갔으면은 예. 사실 좀 이제 많은 건데 약간 좀 줄기는 한 건데요. 이 통계목 중에 이제 그 마을 의원의 운영비가 지금 여기 운영비 4억 1천만 원이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2억 4,400으로 이제 줄은 겁니다, 여기. 예, 뭐 예, 그런 식으로다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더라도 10억여 원이라고 전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금년에도 이걸 이렇게 대충 봐도 한 10억여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더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받는 인력들이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서 근데 전년도에 검증이 됐었던 거를 기본적인 서류만 들어오면 그대로 웬만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최초에 선정할 때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마을위원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게 꼭 다 필요한 거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은 한번 이제 뭐 이거 잘못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라고 제가 제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 인력도 좀 줄일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뭐 시군위원회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추차 선정할 때가 중요한 거지 유지 보수하는 거는 그 별반 크게 뭐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의 예산 편성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뽑아 보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다른 네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또 농민 수가 비율이 비슷한 적절한 시군이 있으면은 요 기본소득 투입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그 상호 좀 비교를 좀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전체적으로- 시군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 전체를 예, 한번 검토를 파악을 한번 해서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일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줄여나가고 예,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이거 상토 지원은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죠? 과일 봉지 지원 사업 이거는 과수원 같은데 다 신청하면은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 이제 봉지 씌우는 게 사과나 이런 거는 봉지를 안 씌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씌우는 게 배하고 복숭아, 포도 세 종류인데요. 이건 전동가 공급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지원 사업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제 지원의 이 범위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봉지도 이제 다 지원해 주시고 이게 뭐- 이제 그 인근 이제 안성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도보다 이제 과수 쪽은 훨씬 더 많거든요. 한 2배 네. 이상 넘는데 이게 이제 인근 시군에서도 이제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농업인들께서 이제 요청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해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수출 배농가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 농가도 사실 어려운데 그런 걸 또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원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앞으로 지원을 하시되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앞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와 또 다른 또 재배하시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봉지값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는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먼저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농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영농 상담 자료 표준화로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신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영농 상담 자료 표준화 뭐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아, 예, 저희가 모르겠네. 이제 올해 직원들하고 혁신 동호회 활동하면서 도출된 네.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신규 지도사 비중이 높아지고 선배 지도사들이 이제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전문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기존에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그 보관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기라든지 엑셀로 돼 있어서 그거를 현재 우리 센터 관리하고 있는 정밀로 관리 시스템에다가 그 메뉴를 좀 보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가 되게 해서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이제 나왔을 때 직원들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사업은 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택이 좀 앞서서 좀 앞서서 하고- 선제적으로 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뭐 선제적으로 하신다니까 네. 잘 구축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5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비로 25억을 요청하신 거네요. 내년 9월달에 준공 마감됩니까? 지금 도로 보상이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내년 9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속 설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지하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그 지형이 조금 언덕으로 돼 있어 갖고요. 당초에는 지하 계획이 없다가 지하 계획을 이쪽 진입로를 변경함으로써 지하실에는 주차장하고 그 저기만 들어가고 전부 다 지상에 다 건물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반지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형상. 네. 이거를 이제 짓게 되면 328페이지에 민간 동물 보호 관리 민간 보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28페이지 보면 동물 보호 관리에서 도 보조 사업으로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정 동물 보호 센터가 언제부터 이걸 운영을 했습니까? 민간으로? 저희가 처음 이거 시작할 사업 때부터 계속 민간 위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 직영센터를 짓고 나서 이걸 전량 다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인수하는 걸로. 네. 그럼 인수해서 뭐를 하시죠? 여기 완전히 위치도 틀린 데인데? 그러니까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인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짓고 여기 있는 센터 일을 우리한테 직접 직영을 하는 거죠. 위탁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없앤다는 말씀.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년도까지는 여기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도 세우시고 다 했는데 이 몇 년 동안 한 10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하신 분 같은데 이게 직영 체제로 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내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전량 다 인수를 하신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말씀. 보상은 아니고요. 매년 계약에 의해 1년씩 넘어가는 겁니다. 수의가 계약으로. 인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동물보호소가 지금 진이면에 있는데 그걸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북에 있는 그럼 이 보호센터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다 업무를 갖다 직영을 하는 거지 위탁을 주던 건 이제 직영을 그럼 이건 바꾸는 겁니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신 거죠. 그거는 이제 없애는 거는 그 개인 사유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 그 회사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예. 아니 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이 업무 사업은 자체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그 유기견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들어오는 사업을 직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네, 될 네. 문제다. 네, 그 맞습니다. 사업만 인수하는 거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할 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라서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 이 사람들도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합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무 저기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다 공지도 이분들한테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반발이나 뭐 아니, 그런 건 저항 같은 없습니다. 건 없겠습니까? 네.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이제 유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기면 이분들의 생계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는 없겠다. 문제는 없다는 저 말씀이시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그 예산을 살펴보니 작년도 1,240억 4,958만 원보다 이번 올해는 1,397억 7,475만 1천 원이 증액이 돼서 12.7%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이게 기술센터 그 추경까지 예산을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지금 이제 1,390억 예, 정도 97억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국토비 내시 변경이나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아마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될 것 같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체 사업을 해서 크게 뭐 증감 사항은 크게 없을 거로 보는데 이제 국토비 사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1,400에서 1,50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우리 그 기술센터 예산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많아요. 예산이 저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 농업 발전에 효율적인 그 농업 발전 연구에 도움이 되시라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유효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여성 농업인 바우처 도비인데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그 59.8% 증액 6,020만 원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증액된 그 증액 원인이 뭐죠? 지금 이제 작년도보다 예. 이제 인원수도 이제 인원수는 이제 조금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그때 작년 같은 경우 지원 단가가 이제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예. 20만 원 중에 이제 그 4만 원을 내면은 이제 20만 원짜리 이제 바우처 카드를 쓰면 됐고 올해는 이제 내년도 거는 이제 10만 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으로 한 거라 증액된 그 금액이 예, 예. 이게 인구가 이렇게 전체 인구가 이게 여성 농업인 인구도 증가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단가 지원 단가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449명에서 500명으로 51명 예, 예.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건 여성 농업인이 이제 증가한 거죠? 이제 여성 농업인은 그 동안에 있었는데 네네. 그 동안에 있었는데 이제 등록. 우리가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449명만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500명까지 저희들이 또 어.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게 여성 농업인 바우처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혜택이 없다. 여성 농업인들은 이제 아우성들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이 1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예, 맞습니다. 뭐 하여튼 여성 농업인이 활동하는데 그 바우처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여성 농업인들이 그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철저한 그 배려로 여성들 농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5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그 농민소득 지원 도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줬듯이 농민 그 기본소득 사업이 전년도에 이게 그 180억에서 지금 138억으로 줄어서 42억 정도가 이게 감액이 됐네요. 이게 그 애초에 그 3만 명이었는데 2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제 당초에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요. 이제 예. 경기도에서도 이제 몇 명이 될지를 정확히 이제 예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농업경채 등록이 된 인원수가 예. 한 2만 3천 명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도 추가로 더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3만 명을 이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실제로 2만 3천 명 정도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이제 편성을 내실을 해준 겁니다. 글쎄 이게 42억이면 이게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인데 이게 이제 대량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이런 그 예산이 이쪽으로 책정이 되면서부터 예산을 다른 데로 못 쓰게 되는 어떤 그 이유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계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도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런 데 이제 반영이 돼서 못 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 추경에서 그때 삭감을 시키고요. 다시 예. 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예, 예. 저기 해서 농업인이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계산 착오가 많으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그 농촌 지역에 그 농가의 그 일손 부족이라든가 그 어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어떤 문제에 대한 이득이 좀 있으십니까? 이제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이제 예. 그 농촌 농가의 이제 인력을 예. 공급하는 게 상당히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렇죠. 노동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예.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농림중앙부처에서 했는데 각 한 시군계 시군당 한 개 농협만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팽성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네. 팽성농협에서 이제 물론 이제 팽성농협이 주가 되게 많이 이제 신청을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농가한테 이제 인력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인원수는 제가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화됐다 그러면 어떤 농업 그 인력도 이렇게 좀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인력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어떤 교육 그 센터에서 교육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 대기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농협에서 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뭐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유휴 인력을 갖다가 이제 우리 농업인한테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거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무슨 필요한 거 약간의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 완전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런 유형에 필요한 유형에 따라서 그거를 분리해 그러는 건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반 그 쌀이나 밭농작물 중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시설 야채라든가 특수작물 하는 이런 그 하우스동 이런 데서는 인력 수급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예, 예.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전에는 참 이렇게 성실하게 일도 잘하시고 이제 이랬었는데 요즘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다루기가 더 힘들고 그분들이 더 말도 이렇게 좀 거역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고 집단으로 한꺼번에 뭐 이렇게 그만둬서 한꺼번에 농이 그 시설 야채 하시는 분한테 좀 갑자기 그 위급한 상황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일을 출하를 못한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좀 해결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해결되는 그 현황 같은 건 살펴보셨나요? 예, 그거 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시설 채소 쪽에 이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쪽이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불법 체류자도 있고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또 나라별로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루 일당을 더 준다고 그런다든가 그런 이제 얘기가 들리면은 그걸 중간에서 또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통해서 그냥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기존에 이제 시설 채소 농가에서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예. 갑자기 일순위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또 지역별로다가 가격을 또 그 인건비를 또 더 주고 막 그런다는 소문이 사실 이제 약간씩 저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지금 이제 그 계절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계절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예. 일꾼 노동자를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풀어놔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왕이 이런 중개센터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이런다 하면 그 외국 근로자들도 애초에 그 우리 농업인 저기 농가에 이렇게 투입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어디 다른 농가에서 옆에서 그 금액을 좀 비용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글로 싹 같이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예. 이 농촌 중개 인력 중개센터에서는 이제 장기간 예. 뭐 몇 개월씩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단기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좀 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그 농가들의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예, 예. 많잖아. 이런 것도 예, 헤아려서 앞으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단거리 고잿물 정비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상이 됐는데 이게 그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거는 읍면동 거기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 농협시설 예산에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요. 아 요거는 이제 예. 단거리에 그 옛날 오래된 그 저기 예.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 센터를 거기가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못 했고요. 예.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한 거는 요거는 이제 읍면 주민 참여 예산이 시립 단위 거를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 저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준비한 이게 사항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읍면동 그 서부 지역 읍면동 저희가 이제 이게 업무 예산에 대한 걸 다루었는데 대부분에 보면 읍면동 그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그 읍면동 그 이게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다 이게 거저는 다 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주민 참여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아, 이거는 뭐 저기 주민 참여 예산은 맞긴 했는데 시 단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1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 지원 올 사업량을 보니까 18대 이문형 기준으로 해서 2억 2,200만 원이 이게 이제 됐는데 이게 그 18대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 받은 건 이거보다 많지만은 이제 18대 분량 예산만 이제 반영을 시킨 거고요. 예. 실적으로 이제 지금 이거 18대 양문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단문형으로 했을 때는 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100% 이제 저 양문형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신 신청을 받아 보면은 또 이제 양문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단문형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이제 18대보다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를 대기하시는 그 농민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잘 안 닿고 이게 지원이 그 해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평가를 해서 하다 예.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영농 면적이 많거나 이런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했다 그래서 다음 년 올해 안 됐다 그래서 내년에 되는 건 그거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에서 예,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내 선정 대상에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분은 1,0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그거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농업인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조건이라는 게 그 1000평방미터라는 건 300평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300평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뭐 요건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 자격이라는 게 영농 기술 뭐 그것도 그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료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맞나요? 아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제 우리 점수. 농업 관련 교육을 예. 영농 교육을 일정 시간을 해야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뭐
선정이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저기 선정이 되면 뭐 농산물 신선도 유지라든가 예, 예. 오래 보관도 해서 그 많은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탈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그 저수진의 미불 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5천만 원인데 개인 사유 그 저수지를 이거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0개가 있습니다. 이제 예. 진해면하고 서탄면하고 비전일동하고 송탄동에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 사유지가 이제 사유지인데 어떤 그 관리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저수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라리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를 해보고 있으면은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 이제 사유지가 저기 우리 시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예 보상을 해주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어려운 게 이제 그 내부 갈등.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지가 들어있는데 예.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상속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족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여튼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유지를 다 사서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개인들이 또 저수지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 관리 때문에 안 되나요? 개인이 개인들은 개인 저수지는 저수지. 안 됩니다. 그 웅덩이라고 그러나요? 아 그런 거. 둔벙이요? 예, 둔벙 그런 것도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아 그거하고는 좀 약간 틀립니다. 틀려요. 예, 저수지하고는. 아,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258페이지에) 축산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게 그 3억 840만 원인데 그 제가 농가 도우미 얘기는 들었는데 축산 도우미는 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좀 뭐 이게 세계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말씀 그대로 예, 축산농가가 일요일도 없이 계속 착유하고 예,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조사 등 원활한 가사 처리와 예,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좀 조우미를 고용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예.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러면 농가가 낙농농가, 한우농가, 뭐 낙농, 한우, 예. 저기 돼지. 돼지.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운영되는 거는 한우하고 낙농만 운영되고 있고요. 예, 돼지는 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축산 도우미라고 그래서 혹시 또 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그 출산하잖아 저기 새끼를 낳을 때 또 이런 또 특수 도우미 같은 거 지원 안 해주셔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쉬는 시간을 1년 12달 축산농가가 못하고 해서 예. 일정은 5명이고 15명이고 조직을 한 팀당 예. 그룹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휴식 기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량 보니까 3개 단체 7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팀마다 예. 저기 20명 내지 30명이 있고 예. 거기에 따라 도우미가 한 팀이 들어갑니다. 20명에 30명이 한 팀이 돼 갖고 한 달에 아.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틀이나씩은 쉬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자기 자부담도 내고요. 제가 또 요거 또 축산 도우미 또 지원은 또 네. 이제 뭐 해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 축산 농가에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축산농가가 1년 12달 고생하시다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쉼을 갖는 시간이죠. 하여튼 알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본의 아니게 수용이 돼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신축을 하려면 신축도 안 되고 지금 개축도 잘 안 되잖아요. 허가가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 불허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그 거리 제한 때문에 예. 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고요. 사실 신규로 하는 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신규는 문제 기존에 있던 뭐 개축이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신규로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례에 그 거리 제한을 다 둬놨기 때문에 거기다 따라서 보면은 사실상 좀 이제 그 허가 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 축산 쪽에 봐서는 이제 축산이 이제 늘어나야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도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반대급으로다가 사실 축산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평택 그 호수 뭐 이런데 이제 오염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축산 농가의 그 신축은 못한다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반대 그 여론을 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축산 농가가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다면 우리 평택시가 이제 축산물 그 수급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러면 차후에 이런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축산 농가가 이제 존폐 위기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위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어떤 우리 축산물 시민들한테 수급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36페이지에 보면 동물 등록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있어요. 2,934만 원이 이게 이제 계상이 됐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10명이 있어요. 산출 내역의 맨 끝에 보면 있어요. 337페이지. 네, 기타 저 동물 명예감시원이 10분 계십니다. 10분 하는데 이분들은 그 감시를 통해서 뭐 지도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정착시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재직 기간이 있나요? 이분들도? 예, 지금 한번 위촉되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네, 2년이고 1년에 4회를 이게 회의도 하나 보죠? 회의보다는 예. 그 각 그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이제 홍보물 나눠주고 예. 반려 에티켓 같은 거 그런 걸 홍보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 때마다 이게 뭐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뭐 다른 위원회나 뭐 이런 데 마냥 회기 때마다 이렇게 그 수당 지급도 있어요. 이것도 수당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하루 뭐 4시간 이상 예. 4시간 이상 오만. 활동을 했을 때 예. 그때마다 홍보 기간이나 예. 그다음에 단속 기간에 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했을 때만. 글쎄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이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뭐 계산할 때 뭐 4시간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최저임금은 좀 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작은 것 같고 이게 감시원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그 추경 예산 안에 그 4쪽을 보시면은 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이제 2,800만 원을 이제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게 원래 본 예산은 200만 원을 측정해 놓고 추경을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립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본 예산은 이제 3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네. 지금 이제 그 대학생들이 점점 이제 이 융자 받은 대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줄 대상들이 없어서 2,8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예, 이제 융자 기간이 있거든요. 그 융자를 저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학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갚으면은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그 해당 그 학생들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요거는 이제 농협에서 융자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통보가 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시비만 있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도비가 여기에 30%는 도비가 있습니다. 이제 도 기금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통보 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2,800 추경을 세웠으면 올해 12월 달 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감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으로 예, 3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200만 운영을 하면 원만 됩니다. 사용을 하고 예, 예. 2,800만 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불용입니까? 그러면 명시월입니까? 아, 요건 이제 불용으로 가는 겁니다. 불용으로요?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삭감. 불용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지금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학생 대상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번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200만 원 이자 예, 예. 이제 이자만 하다 보니까 800명? 예, 예, 800명 정도입니다. 뭐 저기 대상 학생들은 뭐 큰 금액이 아니네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뭐 이은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저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농민 기본소득 그 도비 50% 시비 50%에서 130억이죠? 10대 50입니다. 네, 50대 50, 130억.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기 농민들이 100%다 지급을 받습니까? 그 대상 농민들은? 이제 신청을 한 농업인들은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해소득이 뭐 이제 4,800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해서 이제 시민에서 선정이 되면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각 읍면동에 이제 그 단체별 원래 회의 때도 이게 아마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어떤 그 상세 명세 설명서 같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홍보나 전달이 좀 덜 돼서 이런 기회를 좀 놓치는 농민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되는 사항이 이제 그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이분의 그 농해소득을 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청 기간 안 하면은 그 이후에 하면은 저희들이 국세청에 그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계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예, 예. 그거 뭐 되게 조사가 가능합니까? 그 기본소득 대상인데 신청을 못해서 그 사용을 못한 그런 농민들 그 수요 파악이 돼요? 신청은 저희들이 추가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가서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지금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는 별도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다시 신청을 받아본다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추가 예산서의 그쪽을 보시면은 그 공익 촛불 사업에 7억 1,200만 원이 이제 추경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촛불 사업 보조금이 이제 사회 추경에 이제 예상치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이제 193억을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직불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억 1,200만 원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국가에서 이제 국토비 내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7억 1,200만 원을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본해산 그 사업변경서를 보시면 그 18쪽, 19쪽, 21쪽, 23쪽, 25쪽, 27쪽은 이제 각 그 단체별 행사죠. 네, 경기도 대회나 이제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거고요. 이제 농업인회나 행사 그런 게 같이 묶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슈퍼닝 총동문회 행사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도정책과 쪽에 별도로다가 지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전체가 다 뭐 예산이 동결됐는데 모든 그 단체에서 예산이 적다고들 많이 그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 좀 늘려달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업 관련 단체도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다가 이제 뭐 다 늘려주면 좋지만은 또 예산이라는 거는 또 이제 그 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행사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또 고려를 하고 우리 농업 예산 어차피 농업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농업인들께서 원하는 대로 늘려지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어느 적정 선에서 이제 유지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단가나 이런 게 오를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같이 올려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은 그냥 농업 관련 기존 뭐 금년도 예산 정도에서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또 이제 그 실링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올려주면 또 다 같이 올려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그 평택시 단체 뭐 기관 단체별로 어떤 행사는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통장 협의라든지 새마을 남녀 뭐 지도자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뭐 다 인상이 됐는데 행사 비용 인상이 됐는데 농업인 쪽만 지금 다 동결. 전년도도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예 전년도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2020년도 동일하고요. 네, 예. 그러면 이 행사에 우리 소장님 관심이 없으신 건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여기 농업인 단체에서 이제 경기도 대회나 전국 대회를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인원수를 약간 이제 조정을 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전국 대회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제주도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이제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또 반영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평택의 농업인 대표로다가 뭐 경기도 대회라든지 뭐 쌀 전업농 경기도 대회라든지 우리 또 그 전농현 경기도 대회 뭐 여성 농업인 전국 대회 이분들이 뭐 그 이 지역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좀 평택시에서 왔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잘 그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4년씩 동결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이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뭐 전농현이나 이제 경영이나 이런 단체가 이제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이제 올려준다면 다 같이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멀리 간다든가 전국대회를 뭐 먼데 세든가 할 때는 한번 추경에 좀 반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농가 하우스 농가라든지 뭐 축산 농가라든지 그 외국인 근로자들 영입을 못해서 그 되게 그 애로사항들이 많으신데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자원 뭐 이렇게 확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절 근로자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평택시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태국에서 우리 평택으로 이제 결혼해서 온 이민자 가족이나 이렇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전국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뭐 10명 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뭐 결혼 이민자 가족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한 50몇 명이 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더 신청을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더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떤 그 우리 한국 농업이나 뭐 산업의 그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뭐 숙박 문제라든지 뭐 거의 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면 뭐 컨테이너 뭐 이런 데서 숙소 뭐 대체를 하고 아마 그 주거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외국인이 그 단체로다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숙소 제공이라든지 그 의식 그러니까 뭐 먹고 자는 장소 이런 거를 시에서도 한번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기숙사식으로 뭐 학교 기숙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근로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계절근로자는 그냥 그런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주택으로 다 돼 있는 데서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제 그런 시설에서는 못 오고요.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집단이나 이런 집단 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말같이 되게 쉬운 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집단 관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례가 또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걸 저희 행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다가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많은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전문가 하고 외국인에 관련해서 한번 그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일부 뭐 타 시군의 어떤 그런 그 운영하고 있는 또 타 시군에도 있나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 121쪽 보시면은 이 배봉지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뭐 예산은 뭐 이렇게 한 6,5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배봉지 재질이 재활용될 수 있는 뭐 페이퍼 펄프용지 재질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배봉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핀이 있습니다. 핀이 있기 때문에 배봉지에 그 배 꼭지에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소각 처리하는 건가요? 근데 이걸 소각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그동안에는 농업인들이 그냥 소각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그렇죠. 미세먼지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사실 이걸 만들어서 전부 이제 폐기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137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위원님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일단은 임기 자체는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 연임도 가능하신 건가요? 네, 연임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자원 자체가 임명을 할 때 보면 지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보면은 그 시골 자연불학 같은 데는 서로 이게 이웃지간의 어떤 그런 상대다 보니까 한번 그 농지위원회로다가 그 이촉을 받으면은 건강이 그 몸이 건강한 한은 아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또 그거를 저한테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임기 농지위원 임기를 연 밑에 뭐 이렇게 규제를 두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연인 관계는 이제 지금 과거에 농지위원회는 이제 그 법정 리별로다가 이제 해서 그 이장님들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제도보다는 좀 축소돼 가지고 좀 강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통과 과장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다음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수 의원입니다. 자료 사업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수정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죄송합니다. 되신 일이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제 그걸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오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다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43페이지랑 여기 보면은 다음 쪽 뭐 45페이지 53페이지까지 어떻게 보면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무장님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채용 지원이. 지금 인원이 보니까 3명 플러스 1명 총 4명이신 거죠? 예, 4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직책을 맡고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마을은 5개 마을인데 이제 그 포승에 있는 그 밝은 세상 마을만 이제 거기가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는 사무장 1명씩만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정 점수가 안 되면은 이제 탈락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 밝은 세상 마을을 한 군데 포승 한 군데 제외고 나머지 4군데는 1명씩 사무장을 지원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이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각자 그 마을에서 뽑아서 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경기도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경기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53페이지에는 밝은 세상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사무장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무장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사무장을 지원을 제외를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이제 이 오성면에 있는 이제 그 마을이 가장 많이 이제 손님 실리 쪽이요? 예, 네. 초롱비선 마을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기름 마을하고 저기 그 국리 바람새 마을하고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리 마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호승에 있는 이제 박연상 마을이 오는 숫자로서는 가장 적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듭니다.
지금 그 활성화 지원에 이제 그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 내역 보시면은 마을 홍보물 제작에 이제 500 정도 들어가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거고 어디에서 배포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요거는 이제 5개 마을에 대한 이제 거를 같이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각 마을에다가 마을 이제 5개 마을에다 배분을 하면 거기서 이제 손님들한 오는 손님이나 이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홍보를 이제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는 그 나눠주거나 우리 팜플렛 같은. 시에서 보관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 같이 한 개 각각 만들기는 좀 저기 같이 만드는 겁니다. 5개 마을을. 그럼 시에서 따로 저기 해주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그 홍보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 없습니까? 시에서 해주는 거. 예. 뭔가 조금 그러게요. 지금 홍보 제가 뭐 행감 때도 뭐 홍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신리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 뭐 효소 해가지고 그 찜질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그 쌀로 만드는 이제 그 면 해서 파는 그런 음식점들 상당히 특색 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리 쪽에 있는 바람새 마을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배경이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가을 그런 때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대추리 평화마을하고 밝은 세상 마을, 기름 마을에 대한 좀 그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여기 같은 밝은 세상 마을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가 아예 안 들어가지는 게 대추리 평화 마을하고 밝은 세상 마을이 아예 없던데요. 혹시 여기 그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운영은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운영이 많이 축소가 됐죠. 실적으로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초록미소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효소 체험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밝은 세상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술 빚는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손님 체험객이 많이 이제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대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체험객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운영이 좀 불상화된 것 같은데 일단 홈페이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운영 여기 사업 계획서에 사업 명세서에 뭐 운영 계획이나 이런 뭐 사무장님들 채용하는 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이후로는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좀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하고 이제 그 농림부에서 하는 이제 루코스라는 그 체험 마을만 운영하는 그 저기 그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거기다 입력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치원 등 찾아가는 농촌 체험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개 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54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험을 뭐 알뜰장터 할 때도 이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다가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되게 그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그 학교 체험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학교 말고 이제 유치원 쪽으로 지금 이제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60페이지의 단거리 고잿물 정비 이거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원래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하려던 게 주민 참여로 바꾼 거라고 하신 거죠? 당초에는 이제 그 단거리가 이제 그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당초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른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고잼물 그 기존에 있던 샘터 주변 정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이제 별도로다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별도로 끝났고 요건 별도로다가 이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과 1,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 기본 및 시행계획 교시해가지고 사업 기간 2019년부터 2021년 이렇게 되어 해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그게 다 됐다는 끝났습니다. 거죠. 이제 끝났는데 요 사업을 못 해가지고 예. 요건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사업비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때 나와 있는 사업비에서도 보면 5억 중에 이제 고잼물 정비가 3,500으로 되어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마을회관 주변 정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네. 그게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특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뀌면서 요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별도로다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저기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그때 사업 내용도 보면 역사문화 자원형 휴게 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게 그 다른 거 포함해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요건 순수하게 고잼물 사업만 한 겁니다. 고잼물 사업만요? 예. 그러면은 사업비가 그때보다 1,500이나 늘었네요. 예, 당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거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을 또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 보니까 그때하고는 또 시간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0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금액이 약간 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한 그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실외사육견 322페이지 오시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관해서 사업량이 지금 345두에서 100두로 감소를 했어요. 이게 뭐 효과를 본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외견들은 지금 바깥에서 좀 그런 저기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덜합니다. 신청량이 줄어갖고 많이 없어갖고 올해도 개신이 사업량도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분위기상 많이 밖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 강아지들이 사육견들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길고양이도 좀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급식소 설치에 관해서 338페이지에 이제 뭐 TNR 사업인데 이제 급식소까지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0개소로 지금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다 파악을 하신 상태인 거죠?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지. 이 1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네. 그 고양이 캣맘 어르신들이 어디다가 설치를 해달라 하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도심 쪽에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 이게 10개소 가지고는 너무 적지는 않나요? 근데 기존에도 좀 많이 있고요. 그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평가된 지금 모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워낙 예, 이런 알겠습니다. 주변 문제도 저희 저기 골목에 있는 데도 워낙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들이 많이 파헤쳐져 있고 밤마다 이제 우러대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그런 효과가 좀 잘 돼서 민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적재적소에 네. 민원 사항 있는데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들으시는데 불편하셨다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